보통 오나라 초창기 멤버라고 하면 한당, 황계, 정보, 조무 이 4명을 대표적으로 꼽으며 혹자는 이들을 성견의 4대 천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조무는 초창기 멤버라고 하기에는 무언가 부족한데, 물론 그는 성견의 목숨을 구하는 큰 공을 세운 인물이기는 하지만 그 이후로는 증발해버려 기록이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주치는 잘 알려진 인물은 아니지만 성견 시절부터 활약하며 손책이 강동 정벌을 할 때도 큰 도움을 주었고, 송건이 집권한 이후에도 한평생 오나라를 위해 살았기 때문에 조무보다 훨씬 더 오나라 초창기 멤버에 어울리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치의 일대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치는 양주 단양군 고장현 출신으로 현해 관리에 임명되었으나 이후 효령으로 청거되어 주의 부름을 받아 종사에 임명되었고, 이때부터 송견을 따라 정벌에 나섰다고 합니다. 중평 5년에 사마의 관직에 올랐고, 장사, 영릉, 계양 등 세 군에서 도적 주조와 소마 등이 반란을 일으키자 장사 태수로 승진한 송견과 함께 이들을 토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주치는 공을 세워 송견이 직접 표를 올려 주치를 행도의로 임명하였고, 주치는 계속해서 송견을 수행하며 송견이 양인에서 동탁의 군대를 격파할 때도 총군했고, 송견과 함께 낙양에 입성했다고 합니다. 또한 송견은 주치를 신뢰했기 때문에 표를 올려 그를 행독군교의로 임명하였고, 그에게 보병과 기병을 주어 독자적으로 군을 이끌 수 있도록 해준 뒤 서주목 도겸을 도와서 황건적을 토벌하라 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치가 서주에서 황건적을 토벌하던 사이 형주의 유표를 공격하던 송견이 전사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주치는 송견의 뒤를 이은 손책이 하고자 하는 바를 도왔고, 원술의 휘하에 들어가 그에게 몸을 의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원술이 정치와 덕행을 세우지 못할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이에 손책에게 강동을 정벌하여 평정한 다음 그곳을 기반으로 삼을 것을 권했으니, 손책이 강동 정벌에 나섰던 것은 어찌 보면 주치의 조언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후 손책이 강동 정벌을 시작했을 때 손책의 가문은 원술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주치는 사람을 보내 손책의 모친인 오부인과 송건 형제를 영접하였고, 그들을 받들어 모시며 보호해줬기에 손책은 다른 걱정 없이 전쟁에 전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치는 손책의 강동 정벌에도 직접 참전하여 전당연에서 오로 진격하였고, 이를 막아서는 오군 태수 허웅의 군대를 공격해 격파했기에 손책은 주치를 오군 태수로 임명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손책은 강동 지역을 평정하며 세력을 넓혀갔고, 주치는 오군을 관리하면서 태수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손책이 암살자들의 공격을 받아 죽어버리는 사건이 터집니다. 손책이 죽은 뒤 주치는 장소등과 함께 송건을 옆에서 받들어 모셨다고 할 정도로 송건의 곁에서 그를 성심성의껏 보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송건은 오군을 도읍으로 삼았기에 오군 태수였던 주치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고, 주치라는 인물 자체도 아버지 송견 때부터 활약한 무장이었기에 송건은 표를 올려 주치를 오군 태수 행부의장군으로 임명하였고, 누, 육권, 무서, 비릉 지역을 분할해 주치의 봉급으로 주며 극진한 대우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주치는 이러한 송건의 대우에 보답하듯 장강 하류 남쪽 이민족인 이월을 정벌하여 동남쪽 지역을 안정시켰고, 황건적의 잔당인 진패, 만병 등을 사로잡는 공을 세웠다고 합니다. 게다가 주치는 죽은 송견을 대신하여 아버지의 역할도 수행했는데, 송건의 동생인 손익은 성품이 매섭고 참을성이 없어 즐겁든 화가 나든 유쾌함만을 추구했기에 주치는 그를 수차례 꾸짖어서 그가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타일렀다고 합니다. 또한 송건의 종령인 예장태수 손부는 자신의 딸을 조조의 아들과 혼인시켜 조조와 사돈 관계였는데, 조조가 형주를 평정하여 남쪽 땅의 위세를 떨치며 양주 지역으로 쳐들어오려고 하자 매우 두려워하며 자신의 아들을 조조에게 볼모로 보내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치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곧장 달려가 손분을 만난 다음 그를 설득하며 안위에 대해 설명했기에 손분은 이로 말미암아 자신의 아들을 볼모로 보내려는 생각을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주치는 마치 송건과 손씨 가문을 가족처럼 생각하며 행동했습니다.
주치는 이후로 황무원년까지 별다른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무난하게 오군 지역을 잘 다스렸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공을 인정받아 황무원년에 비룡의에 봉해졌고 황무 2년에는 안국장군에 임명되고 금색 도장과 자주빛 인근을 하사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송건은 오왕의 자리에 오른 뒤에도 주치가 아련하러 오면 직접 나가서 주치를 영접했다고 하며 그를 위해 특별히 융숭한 잔치를 베풀 정도로 우대했는데 주치를 수행하는 관리들에게도 자신을 사적으로 볼 수 있는 권한을 줄 정도였으니 주치가 송건에게 우대받음이 이와 같았다고 합니다. 당시 단양에서 깊숙한 곳에 있는 지역은 아직까지도 간사하거나 배반을 일으키는 인물들이 상당히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치는 스스로 해마다 나이가 들어감을 보며 고향을 그리워하게 되었기에 직접 송건에게 표를 올려 자신의 고향인 단양군 고장현에 주둔하여 상얼족들을 진압하겠다고 말했다 합니다. 그리하여 주치는 고향으로 내려오게 되었는데 어찌 보면 그는 금이 환영한 것이었기 때문에 고향의 모든 부로와 고인 중에서 주치를 만나러 오자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치는 이들 모두를 자신이 거처하는 곳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여 연회를 열어 함께 놀았고 이에 고향 사람들은 이를 영광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치는 1년 남짓 동안 고향에서 산월족을 진압한다는 핑계로 놀다가 다시 오군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황무 3년 주치는 눈을 감았는데 그는 오군에 31년간을 있었으며 당시 나이는 69살이었다고 합니다. 앞서 나왔듯이 송건은 주치를 매우 공경하며 특별한 대우를 해줬기 때문에 주치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더라도 그를 직접 힐문하거나 꾸짖을 수가 없었고 이에 몹시 분노하며 화를 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제갈근이 이 일을 눈치챘고 그는 직접 송건과 대화를 나누며 그의 마음을 풀어줬다고 합니다. 송건은 주치가 나라의 일을 위해 근심하며 노력하는 것을 두고 항상 그를 칭찬했다고 합니다. 주치의 아들 주제는 본래 교위에 임명되어 병사들을 통솔했었는데 죽은 부친의 자기를 계승하고 편장군으로 승진했다고 합니다. 주제의 아우는 주기인데 송건은 그와 손책의 딸을 혼인시켰다고 하며 주기도 교위가 되어 병사들을 통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치의 나머지 아들들인 주유와 주만세는 모두 요절했다고 합니다. 강릉에서 엄청난 숫자의 위나라 군대를 막아낸 명장인 주연이 주치의 조카인데 한때 주치는 자식이 없어 조카인 주치를 자신의 양자로 삼았었다고 합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율전 주치편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